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코로나19의 확진자를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지금 어려울 정도로 실시간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도 어지럽고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내수 타격이 있는데 내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출 피해가 꽤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출 다변화로 공급망 안정에 나선다 이런 전략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을?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정책 당국은 뭐 발표는 늦진 했지만 뭐 그나마 이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뭐 미중 무역 전쟁 겪었고요. 그리고 한일 이제 수출 규제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이 좀 위협을 받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는 차원에서 좀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스템으로 뭐 대형 시스템을 가동하고 국내 또 돌아올 수 있는 유턴 갭에 대해서 조금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수입국을 좀 다변화하는 방안, 다각적인 이제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과연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만한 요인이 될까를 좀 짚어보면 뭐 지금 최저임금 가파르고 오르고 있죠. 생산성, 노동 생산성 떨어집니다. 또 강성노조에 수시로 파업하고 있고요. 법인세 오르고 있습니다. 오를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유통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들어와 있고요. 나가는 기업은 더 많아졌어요. 특히나 엊그저께는 그 타다가 1심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지만 예. 지금 타다 금지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4차 산업활동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못하니 해외에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현대차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들을 복귀시킨다. 이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어떤 세제 지원이나 입지에 특혜를 주는 어떤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활동을 만들고 있나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대책은 규제 강도, 규제 일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간 이 기회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밖에 나간 기업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지금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유턴 기업들이 늘어나서 수출 다변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건 맞습니다. 80~90%의 이제 아무리 하찮은 소재라 하더라도 80~90% 유지 이게 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도 이제 반드시 국내 유턴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로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식으로 좀 해외에 좀 이 기지를 좀 옮겨갈 중장기적으로 좀 옮기는 그런 이제 이 시나리오는 로드맵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특히 뭐 증시만 봐도 이끌어가는 거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좀 적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미국에서도 워낙에 업황이 좋았는데 지금 애플 사태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예. 일단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하더라도 예. 오히려 재고 소진되면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조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 수급 자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반도체가 들어간 핵심 부품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예. TV라든가 고성능 이제 이런 이 칩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돼야 되는데 중국의 원천 하청 공장들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플 역시 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고객사입니다. 애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악화를 경고할 정도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IT 전문기관들의 이 반도체 칩, IT 제품군들 글로벌 생산량 전망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입니다. 스마트폰은 중국의 경우는 한 20% 이상, 와. 글로벌로는 한 두 자릿수, 10% 넘게 이제 1분기에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 거고 여기다 노트북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TV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심리가 위축이 되면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교체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갖고 있던 걸 그냥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공급이 딸린다 하더라도 수급을 받쳐줄 만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의 삼성도 중국의 시안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예.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지만 워낙에 지금 중국 자체 이동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여기도 지금 가동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차질도 불가피하지 가격 수요는 없으니까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쵸. 이런 환경 때문에 이 반도체는 좀 심각하거든요. 우리 경제 수출의 거의 20%를 반도체가 한 몫으로 해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 중국산 부품 하나 때문에 지금 국내 완성차 5개 업체가 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반도체 다음으로 큰 산업군이 뭐냐? 자동차예요. 자동차죠. 이 두 개 산업군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봤을 때는 예.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어디냐를 꼽는다면 바로 코리아를 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표 업종들이 지금 휘청휘청하고요. 거기다 시크릿컬 업종들도 중국 관련해서 지금 어떤 가격적인 변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강이나 화학 쪽에서도 지금 유가도 그렇고요. 어려움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게 더 위험한 게 지금 이 생산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그 업장을 폐쇄해야 되잖아요, 당분간. 맞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얘기가 좀 많은데 어때요? 생산 차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지금 사실은 당초는 교육생 한 280여 명이었는데 예. 더 늘어났어요. 800여 명으로. 그리고 그동안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됐던 건 주로 대형 유통업체였습니다. 예. 백화점이든 마트든 면세점이든 이런 이제 극장과 같은 이제 대형 유통업체가 잠시 문을 닫고 예. 소독을 하고 다시 재개장해도 손님이 없다. 이런 그렇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는 제조업체까지 비상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슈퍼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구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이천에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데 여기 생산직에 근무하는 이 생산직 직원 한 명이 예. 주말에 대구에 갔다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확진 전파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교육을 받고 있던 신입사원과 함께 지금 이제 임직원 800여 명이 자가 격리 조치됐는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이천 하이닉스 공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장 따로 있고요. 디램 생산 시설 따로 있고요. 그리고 다시 R&D 센터가 좀 따로 있어요. 그나마 교육장만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상황이고 800여 명에 대해서는 지금 격리 조치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주 정도는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그 신입사원들 1명 내지 2명 정도가 지금 의심 사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동선을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신입사원이 뭐 이제 교육받는 과정에서 생산 라인에 들어갈 일은 없다 하더라도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시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 디램 공장이 이제 가동을 멈추지는 않았다라는 소식인데 이건 확진자들의 동선군을 좀 이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번질지 좀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국민 모두가 갖고 오늘 있을 것 증시가 같은데. 충격을 받는 것도 예. 국내에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건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음. 그리고 지금 국내 감염자끼리예요. 예.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국내 내국인들끼리 감염이 굉장히 2차, 3차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예. 거거든요. 하루 만에 50여 명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지금 세계에서 뽑으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이 일본의 크루즈 유람선을 제외하면 한국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도 이제는 위험하다. 여행하지 못할 위험 국가 리스트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중국을 완전 봉쇄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남지만 지금은 이 내국인들끼리의 감염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브렉시트 한번 여쭤볼게요. 브렉시트로 이제 영국이 부담했던 장기 예산이 95조 원가량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EU 회원국들이 이제 뭐 예산 대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합의될까요? 맞습니다. EU 정상회담이 20일 열렸어요. 역시 이제 서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영국의 부담했던 장기 예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심한데요. 주로 한 7년짜리 장기 이제 예산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회의였는데 예. 이제 EU 회원국은 영국이 빠지면서 27개 회원국입니다. 예. 근데 EU 회원국 내 정말로 우리가 이제 피그스라고 과거에 이 유럽발 위기였을 때 굉장히 안 좋았던 국가들이 있고 물론 독일을 비롯해서 잘 사는 나라도 있는데 예. 이게
대부분 보면 잘 사는 국가가 조금 더 부담을 하고 조금 이제 이 경제 여력이 좋지 않은 국가들이 좀 덜 부담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EU에서 이제 이번 브렉시트가 확정이 되면서 영국이 부담했던 금액이 최대 90조가 넘습니다. 이걸 누가 부담할 거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벌써부터 EU 내에서도 부자 나라들을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나라를 꼽히는 게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아주 우린 부담스럽다.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들은 오히려 자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더 부담감을 더 내라고 이 반대가 좀 심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번 예산 갈등은 예고된 측면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혹시나 이런 예산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로 더 EU가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논의가 점점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대국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반장, 부반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원국 내에서는 돈을 내지 못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걸 합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어렵네요. 지금 뭐 브렉시트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환율도 우호적이지가 않고 이 상황이 사실 이번 주 일요일에 종식된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바람이지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뭐 증시가 하방 압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은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예. 오늘 저한테 온 이 SNS 문자 메시지가 뭐냐? 이제 다중이용 시설 자기가 갈 곳을 입력하면 거기가 얼마나 확진자들이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심리예요. 심리다 보니까 지금은 사망자 나타났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하루 만에 50여 명이에요. 그리고 대구에 갔다 왔던 서울에서 얼마나 들어다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소비는 더 위축됩니다. 그럼 집에 밖으로 안 나가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계속해서 할인 쿠폰을 뿌리고 있는데도 지금 마트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지금 뭐 일선에서는 의사들이 지금 고군분투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종합병원에 가봤더니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1차 검사하고요. 체온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선을 올라가는데 1층에서 내려서 다시 한번 체크해요. 그리고 옆에 스티커 붙여서 확인된 사람만 올라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당한 활동을 해주시는 게 조금이라도 좀 빨리 이 어떤 위축된 심리를 좀 뒤살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어차피 소장님 또 만날 건데 그때는 조금 좀 긍정적인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